네. 3절. 이 지났죠? 이거 아니죠? 지났고, 좀 많이 지났네요. 예, 지나서 4절. 경호 주체와 객체. 자, 주체와 객체라는 말은 뭐겠어요? 주체는 경호원, 경호 실시자, 경호팀, 뭐 이런 거겠죠. 객체는 이제 경호 대상자를 말하는 거겠고요. 이걸 더 크게 나아가 보자고요. 나아가면은 경호 주체는 경호를 실시하는 경호원이나 이제 경호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 대통령 경호처도 있고, 또 경찰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군인도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경호 객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처럼 국가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사인, 민간인도 경호를 받으면은 경호 대상자가 된다. 예. 1절에서 많이 나온 말이고요. 아까 재밌는 개념이 뭐였었죠? 이제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실시하면은 실질적 경호라 그랬죠. 또 형식적 경호이기도 하고요. 또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이제 경호를 안 하고 밭에 농사를 지으러 갔어요. 경호처 이름으로. 그럼 형식적으로는 경호처가 맞기 때문에 형식적 경호는 맞지만 실질적 경호는 아니다. 이와 반대로 밭 짓는 농사꾼이라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암살될 위험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했어요. 그러면 형식적 경호는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경호가 맞다. 이 정도 개념이 좀 틀릴 수 있는 개념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읽어볼게요. 경호 주체,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호 작용을 실시하는 당사자. 예. 본래 경호 주체로는 이제 국가, 공공단체가 있고요. 이제 경호권은 국가로부터 전래되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인도 경호 주체가 될 수 있다. 경비업체도 시민보호경비라면은 경호 주체가 될 수 있다. 신문상 성격에 따른 경호 주체로는 공경호와 사경호로 나뉘고요. 이거는 이제 뭐 의무경찰도 포함되고 뭐 군인도 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연장하다 보면은 군무원도 공경호를 할 수 있고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도 공경호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이런 건 아니에요. 가령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공경호가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은 자, 일반직 공무원이 있어요. 일반 행정직. 그 사람은 공경호라고 볼 수 없죠. 단 경찰청 소속 공무원인데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방호직 공무원이라고 해볼게요. 경찰청 소속의 방호직 공무원. 이 사람은 이제 직무 특성상 사람을 경호해야 하는 일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을 하는 공경호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있겠지만 잘 봐요. 제가 공경호, 사경호를 나누자라고 명확히 기준을 잡아주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법령에 따라서 법 집행을 권한할 수 있냐 없냐. 알겠죠? 때문에 경찰청 소속 방호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제가 그 사람은 공경하라고 가능하다고 한 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내에서 사법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또 반대로 군무원은 왜 그랬냐 하면은 우리 무슨 사태라 그러죠? 경비, 비상계엄. 계엄이 떨어지면은 국방부 장관인가요? 아니면 그 해당 지역의 사령관인가요? 예, 그 사령관으로 인정한 사람이 직원에 한해서 군인 또는 직원에 한해서 사법권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에 한해서 경비 경호가 가능한 거겠죠. 때문에 공경호는 뭐다? 공경호 공경비는 사법권이 집행 가능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공경호가 아닌 것처럼 이제 경호를 하되 법 집행을 통해서 경호에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 이게 없다고 치면은 나라에서 세금을 받는다고 해서 공경호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경호와 사경호의 명확한 구분을 잡으시고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수탁 사인인데 공무수탁 사인은 원래 공무원에 준해서 뭐 국가배상법이 준용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경호다. 공경호가 아니다. 왜? 법집행 권한이 없으니까. 예, 국가중요시설을 고용한다고 하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민간 경비업체 도급을 줘서 경비를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사경호다. 공경호가 아니라. 알겠죠? 자, 하고 이제 경호 주체에 관해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경법이 주로 핵심이고요.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3문제, 4문제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적 자체는 대경법,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하고 모든 법령이 1조의 목적이 나오고 2조의 정의가 나와요. 정의로 하면은 이제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 또 재산, 생신제를 하기 위해서 경호, 경비 포함한다 했죠. 이거는 1챕터에서 말했다시피 새롭게 추가된 개념은 아니고요. 경비, 경호라는 개념이 원래 있었고 경호뿐만 아니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지만 경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알고요. 경호구역이란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 공무원으로서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 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소속 공무원은 이제 경호처 공무원으로서 대통령 경호 공무원뿐만 아니라 파견된 사람,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도 포함하고 뭐 경호처 직원, 경호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아까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특일, 별일 이렇게 배웠죠. 별정직 공무원도 소속 공무원이구나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관계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도 포함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3조 대통령, 경호처장 등. 자, 이게 옛날 법에는 경호실장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실처 뭐 이렇게 바뀐다 했으니까.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을 임명하고 이제 경호처장은 경호처의 업무를 위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게 누구다? 대통령 경호처장이다. 차장도 있어요. 차장은 1급 경호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 공무원으로 보한다. 4조 경호 대상.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이렇게 뭐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돼 있다? 직계 존속으로 가고요. 또 아니면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속 뭐 이렇게 나뉜다 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령으로 가보면 어떻게 돼 있다?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이제 함께 거주하는 이거든요. 거주하는 이라고 안 나와 있네요. 거주하는 가볼까요? 이거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좀 앞으로 가볼게요. 잘 안 나오네요. 함께 존속 직계 그래서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계속 이어나갈게요. 가족의 범위가 아까 얘기했었죠. 가족 범위는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는 포함 안 되고요.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은 이제 직계 존속으로 가면은 내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비속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아들, 자녀 또는 손녀, 손자 이렇게 나아간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4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배웠었죠. 1챕터에서. 그래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만 5년으로 한다. 이제 근데 이게 퇴임 후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10년이 넘지 않으냐는 범위에서 5년. 그러니까 7년째 전직 대통령이 경호하다가 죽었으면은 3년만 더 한다 이 말이겠죠. 반대로 4년째 죽었다면은 9년 동안만 경호를 한다. 하고요. 이제 또 외국 원수랑 행정수반과 가족이 아니라 그 배우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가족의 범위 대통령으로 정한다. 또 처장이 고령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 경호처가 더 5년의 범위 안에서 10년이 넘더라도 경호를 할 수 있다. 5년의 범위에서. 문제 자체는 쉽게 나오니까 그렇게 개념치 마시고 문제를 계속 읽으면 돼요. 1챕터에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헬기 타고 별도 주거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경호구역의 지정. 처장은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때 경호구역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범위 안에서 통제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못하게끔 막을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또 이제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발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을 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 내에서 질서 유지, 교통관리, 검문 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유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경호 등급이죠. 경호 등급. 경호 등급을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알겠죠? 하는데 처장은 경호 대상자의 지위와 경호 위의 요소, 또 해당 국가의 정치 상황, 국제성과 상징성, 상호주의 측면, 적대 국가 의무 등을 고려해서 경호 등급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협의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외정경으로 해야 돼요.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왜 외정경이냐면은 이때까지 우리는 군대 관련된 국방부 장관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국방부 장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꼬아서 낸단 말이에요.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 이제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법령에서는 외정경이라고 해서 외교부 장관, 정보원장, 경찰청장까지만 나온다. 이제 경호 등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처장이 정한다. 이 처장이 정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외우셔도 되고, 비교 대상은 어떻게 하냐면 경호 등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차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계속해서 5조의 2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및 안전관리.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이제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보호 및 행사장 안전관리 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대책기구를 둔다. 이 경호안전대책기구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경호처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특이한 이 지문 자체가 여기 한 번밖에 등장 안 하거든요. 대통령 소속이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 대한이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어디 소속으로 둬요? 대통령 경호처 소속으로 두잖아요. 그것도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이 경호안전대책기구는 나중에 경호안전통제단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경호안전통제단. 경호안전대책기구의 장은 경호처장이 한다. 이제 또 대책기구는 소속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이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호안전대책기구의 장은 다자간 정상회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 이제 경호안전대책기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하나씩 나옵니다. 이 구성 시기 및 운영 기간은 처장이 정하는데, 다자간 정상회의별로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알겠죠? 1년 6개월. 또 구성 및 운영은 이제 파견된 공무원, 읽어보면 다 편하죠? 그래서 또 경호안전통제단이라고도 한다. 이거 읽어보시면 다 와 닿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6조 직원이 나옵니다. 또 직원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했죠. 특정직 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제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각 계급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거는 일반직 공무원의 이제 칭하는 호칭과 비슷하거든요.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이제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행정 기관에 대해서 잘 알면은 외우기 쉽고요. 상식까지는 아니고 알면 좋으면 되겠죠. 시험에 나오진 않고, 이따가 그 사법권을 부여할 때 몇 급과 몇 급한테는 사법권을 부여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잠깐 등장합니다. 임용권자 5급 이상의 경호 공무원과 5급 상당 별정직 국가 공무원은 처장의 지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복리 상태, 복지라 해야 되나 이런 거? 이제 전보나 휴직, 겸임, 파견, 직위해제, 정직 등 직위에 관련된 업무에 관련된 명령 같은 개념이죠. 이런 거는 누가 한다? 처장이 행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전유겸 파정직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 징계도 어차피 처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헷갈리시냐면은 이제 파면의 정강견이라고 해서 징계에 관해서 청원경찰 징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또 경호공무원의 징계에 관해서도 외워야 되고요. 이때 차이가 있는 게 파면의 정감견이라고 해서 강등이나 직위 해제 이거에 관해서 청원경찰은 안 들어가는데, 나머지에 관해서는 이제 또 청원주가 정하는, 이거는 국가직과 지방경찰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한해서겠죠.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이 준용이 되니까. 이거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용권자랑 비슷한 말이에요. 해서 이 정도가 있구나, 이걸 처장이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처장은 이 1항 5급 이상에 관한 내용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경호 공무원은 이제 처장이 정한다. 알겠죠? 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은 국가공무원법의 일부가 준용이 된다. 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면은 그 임용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냐라는 말이 있는데 꼭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보면 여기 마지막에 간소와 직무 특수성 때문에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신사품행이라고 해서 직원의 자격은 신체가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고른다고 합니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가 마찬가지죠. 또 이제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람은 당연히 퇴직한다인데 이거는 청원경찰법을 공부하시거나 경비지수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겠죠. 그래서 피파 5 이선자인가요? 이제 피파 5 이선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또 이 성범죄 관련은 이제 평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평생입니다. 평생. 이거는 이제 미성년자 관련된 범죄는 평생 동안 결격 사유구나. 나머지는 이 기간을 외우시면 되고요. 횡배추 300이 하셔도 되고 횡배 300이 추백 3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죠. 횡배 300이 추백 3 파면해임 53인데 미성년자는 이제 평생으로 바뀌었다. 알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따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법령을 외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2번 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그나마 줄인 거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비밀의 엄수 이거는 어딜 가나 똑같이 나오거든요. 직원에 한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게 국가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민법상에서도 직무상 관련된 비밀을 발표하면 안 돼요. 알겠죠? 현직, 퇴직 둘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하면 안 되고요. 누설을 하거나 출판을 하려면은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라. 직권 면직, 임용권자, 그러니까 경호처장이죠. 경호처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그만두게 한다는데 잘 봐요.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로 한다고 하네요. 좀 특이하다. 알겠죠?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이건 좀 외우시기 바래요. 외우다기보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6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대통령 경호처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직권으로 면직될 수 있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어렵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외가 되므로 X라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외우시기 바라고 6개월 동안 6개월 이내의 경우만 수행을 못한다면은 이제 면직을 못한다겠죠. 또 현저히 부족하고 불량한데 이게 10조의 1항의 2가 나중에 또 1로 연결이 되거든요. 보면은 부족한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기 중인 사람은 이제 향상이 되기 어렵다. 알겠죠?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이 모자라거나 근무태도 불량인 사람도 이 두 개 인정되거나 또는 근무 향상이 힘들다고 할 때는 면직이 될 수 있겠구나. 또 휴직 이후에도 정당 사유 없이 복직하지 아니할 때, 또 직제 개폐로 인해서 직원이 정원이 줄어들거나 또 과한이 되는 경우에도 면직을 할 수 있다. 또 우리 운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때도 면직이 된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제가 2항, 5를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보면은 2항, 1항의 2호, 5호, 즉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수행 능력이 부정하다고 면직할 거면은 이제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알겠죠? 이제 고등징계위원회뿐만 아니라 보통 징계위원회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따 나중에 또 나오니까 계속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항, 면직하는 경우에는 이제 면직 기준을 정해서 어떤 사람을 면직할지 정해야 하고 면직된 직원은 결혼이 생기면 우선 보충할 수 있다.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면직 기준을 정할 때에도 역시나 처장이 마음대로 못하고 이 면직위원회,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나왔으니까 보통 징계위원회와 고등징계위원회가 나옵니다. 고등징계위원회는 아까 우리가 말했다시피 5급 이상은 대통령 동의를 거쳐서 처장이 임명하잖아요. 그만큼 특별 대우가 있으니까 이제 고등징계위원회는 1급 내지 5급 직원에 대해서 또는 6급 이하의 중징계에 대해서 고등징계위원회가 하고요. 보통 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경징계. 알겠죠? 이 세 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만 하고, 이거는 또 어디에 있냐면은 섭섭이 노트에 또 제가 비교해서 여러분들 보기 쉽게끔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년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원래 공무원 같은 경우는 60세가 정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경호공무원은 신체적으로 특성이 있잖아요. 신체를 써야 하는 특성.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6급 이하는 55세고 5급 이상은 58세입니다. 이거는 연령 정년이고요. 계급 정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2급은 4년 하면 그만둬라. 3급은 7년 하면 그만둬라. 이런 개념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외우기 쉬운 방법은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2는 6인데 6 플러스 1. 또 4급은 4 곱하기 3, 5급도 5 곱하기 3 하면 15인데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4, 7, 12, 16인데 외우기 쉽다 그랬죠? 2 곱하기 2는 몇? 4. 3 곱하기 2는 6인데 6 플러스 1. 7급, 7년. 3급은 이제 4급은 4 곱하기 3에서 12년. 5급은 5 곱하기 3 플러스 1에서 16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연령 정년은 58세, 55세구나. 지금 어느 정도 간 거냐면은 3분의 1 한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알겠죠? 20분 동안 주구장창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 경호공무원이 강인된 경우에는 이제 그 상위 계급으로 근무하는 경력이 있죠. 왜냐하면 계급 정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2급으로 근무하다가 4년째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씨 안 되겠다. 나 일 좀 더 하고 싶은데 나 상급으로 돌아갈래 할 수 있죠. 그럼 상급으로 돌아갔을 때 7년 동안 다시 할 수 있냐 아니냐인데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근무하고 강등이 돼서 3급이 되면은 3년만 더 할 수 있다. 이 말 자체를 이항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공무원이 강인된 경우 계급 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 강인되기 전 상위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인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이거는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죠. 이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이제 12월 사이에 있으면은 12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언제? 정년이 되는 날. 60세 되는 날이 아니라 정년이 되는 날이에요. 청원경찰은 60세 되는 날이죠. 12조 징계. 자, 징계는 1, 4, 6으로 가시고요. 이게 또 다르거든요. 이제 각 징계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나머지 또 1호 7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인사위원회인가 아마 그럴 거거든요. 그거는 따로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표가 여기 따로 있었네요. 이걸로 일단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이걸로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위원회 또 1호 7 이런 거 나오는 거는 또 뒤에 테러 위원회인가요? 또 뒤로 가면 있으니까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각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처장이 한다. 알겠죠? 또 5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게 반대죠. 왜냐하면은 우리 임용으로 가볼까요? 임용권자를 가볼까요? 임용권자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예, 여기 있으면 대통령이 임용한다. 예, 똑같죠? 이것도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하는데 얘는 하나가 추가돼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그죠? 야, 너 이상한데 그냥 읽어주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읽어주는 거 맞고요. 포인트가 어디 있다만 찝어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법조문 읽어주는 파트는. 왜냐면은 한다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꼬아서 내진 않고 바꿔봤자 숫자 아니면은 임용권자, 징계권자 이것만 바꾸기 때문에 이건 문제 꼬아서 내면 이렇게 나오겠죠.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고요. 알겠죠? 대통령이 한다라고요. 이제 대통령령으로 가보면은 위원은 차장이 되고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상급 이상의 직원을 한다. 여기서 이것까지도 안 나오거든요. 이 사람까지도 이 변호사 법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뭐 이런 것까지도 문제에 나온 적이 없긴 한데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자, 보통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경호 지원 단장이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그러니까 3급과 4급의 차이가 있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보면은 보통 징계위원회가 고등징계위원회보다 한 단계 더 낮아요. 알겠죠? 보면 여기도 10년이라 돼 있는데 여기는 5년이라 돼 있고 여기는 부교수라 돼 있는데 여기는 조교수라 돼 있고 쭉 읽어보시고 자, 무무품이라고 해서 이제 징계위원회 무무품이란 말이 청원경찰법에서도 나오거든요. 무무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 사람은
손해를 본다. 징계 대상이 된다거든요. 그래서 무모품이라고 해서 직무, 또 직무 테마에나 품위 손상. 알겠죠? 하고요. 이거 한번 표로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읽어보고 이 표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상, 이제 퇴직을 했대요. 퇴직을 했는데 다쳐서 퇴직을 했대요. 그러면 국가유공자 등 또는 이제 보훈 대상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 14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17조와 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데 이거는 감사 통계라고 해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에 대한 감사나 인사에 대한 통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좀 특별하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런 개념이겠죠. 하고요.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신규 채용은 공개 경제 채용이 원칙이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경력 채용을 하겠죠. 하는데 이제 이게 경력직을 다시 공개 경력 등 응시 조건으로 하여 공개 경제 채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가 2항이 있죠. 2항에 1, 2, 3, 4, 5인데 보면은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나 또 실적이 있는 사람, 또 1급, 2급의 경호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가 있고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 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아니면 또 아까 말했다시피 재임용하는 경우, 기억나시죠? 면직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비서, 공보, 의무, 사진, 사범, 교관 등 특수 분야. 그죠? 자, 15 임용으로 해서 1년의 기간 동안 15로 임용하고 이제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 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15 기간에서 휴직이나 직위 해제 이런 거 했으면은 그런 거는 15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년 정확히 채워라 이런 말이고요. 여기 재밌는 거 있네요. 경호공무원의 공개 경제 채용이 되는 계급으로는 5급, 7급, 9급으로 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경호처의 일반직 경호공무원은 다시 경호처의 일반직 공무원은 9급으로 한다. 그죠? 보면은 우리 경찰도 뭐 7급 하는 경우도 있고 6급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죠. 경관부 시험이나 이런 것처럼. 그럴 때는 직렬이 경호공무원이어야 한다. 경호공무원이 돼야지 5급. 고시급이죠. 고시급이죠. 5급이면. 5급도 있고 7급 뽑을 수 있고 9급으로 뽑을 수 있고 경호직렬 공무원만.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읽으면 재밌어요. 공무원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알 수 있어가지고. 어디를 보시면은 어디 책에서는 이런 것까지 문제를 내는데 아직 안 나왔거든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나머지 좀 다 읽어보시고 15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 공공단체장에게 파견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아까 외웠었죠. 대안이 규정.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이제 경호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거에 대해서 직무상 경호 업무 수행 중에 인지한 내 직무에 소관하는 범죄에 대해서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서 이제 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라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아니라 검사장이에요. 검사장 알겠죠? 그래서 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 어떤 경호공무원? 7급이나 8급. 7급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는 사법경찰관 사법경찰 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직권 남용 금지, 직권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거. 또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에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호처에 파견됐으니까 경호처를 따라라. 이런 말이겠죠. 이거는 오답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잘 구분하시고 19조 무기의 휴대 및 사용.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휴대하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재량이다. 알겠죠? 재량이다. 이 직원에는 경호 공무원뿐만 아니라 뭐 경호처 소속 일반 공무원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무대 수행한 사람은 어떻게? 필요한 최소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하고요. 이제 이것도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어떨 때 무기를 쓸 수 있냐면은 정당 방위와 긴급 피난. 정당 행위가 아니에요. 정당 행위는 이제 우리가 경찰 공무원이 영장 집행하는 거 있죠. 그런 건 정당 행위라 하고요. 정당 방위는
민간인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한 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때렸다. 정당방위. 내가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옆으로 피했다. 긴급 피난. 알겠죠? 그 차이를 아시면 되고, 또 사무장삼이에요. 사무단삼이 아니라 사무장삼의 이상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 뭐 사무단삼, 사무장삼, 짬비 다른 거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좀 많이 접했죠? 예, 법학개론 공부할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사무장삼이라고 해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범하거나 또 이 사람이 도피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에도 무기를 쓸 수 있다. 또 야흉합이라고 해서 야간에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또는 위험물건 소지해서 경업무 방해할 때 쓸 수 있다. 이거는 주로 꼬아서 내는 게 정당 행위이냐 이것도 있고요. 또 단기 3년 이상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장기 3년인데 단기 3년과 장기 3년의 차이는 크거든요. 단기 3년이란 말은 재판관이 재판을 때릴 때 형량을 정할 때 최소한으로 정할 수 있는 양이 3년이란 말이고, 장기 3년이란 말은 단기 1년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1년 이하의 징역 금고를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무기를 쓸 수 있냐 없냐가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말이 이상한데도 죄송합니다. 예. 일단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파트에서 또 마저 하고요. 아니네. 다 끝내고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얼마 안 남았어서. 벌칙 5년 1000만원 5천이라고 저는 이거 손오천 알죠? 예, 손오천이라 하고 또 2500 알겠죠? 이게 처형결찰법이랑 또 헷갈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비무남이라고 해서 이 문 자체가 비무남이라 해서 비밀 누설, 직권 남용, 무기 가사용한 사람은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이제 구조 2항을 위반한 사람, 그러니까 직무사항을 공표한 사람은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를 어겼으면 2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비밀 누설이나 직권 남용 무기 사용이 더 심하다. 그리고 공표 안 하고 발간한 사람, 책을 출판한 사람은 2500. 알겠죠? 이게 청원경찰법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예, 1년 1000만원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 청원경찰법에서는 이게 1년 1000만원으로 나올 거고요. 예. 직권 남용이 6개월 이하의 징역이고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 이제 쟁의행위를 해서 민폐를 영업 방해를 했다. 그러면은 1년 1000만원입니다. 청원경찰법에서는. 반대로 이제 비무남을 어기면은 대경법에서는 5년 1000만원. 또 공표 마음대로 공표했으면은 2년 그리고 500만원. 알겠죠? 이거는 이제 비서실 안보실로 외우는데,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에서 이제 신원 진술서 이런 거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누구에게? 이 근무할 사람, 예정인 사람에게, 비서실 안보실에서 근무할 사람에게 신원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비서실 안보실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이거는 성공, 품종, 청비라고 해서 경호원의 6대 의무인데 공무원의 6대 의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무상 명령의 복종입니다. 알겠죠? 근데 부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런 건 안 되고요. 정당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입니다. 또 친절 공전, 비밀 엄수, 또 청렴, 품위 유지. 5대 금지 사항으로는 영남 치탈집이라고 해서 영리 금지, 정치운동 금지, 중립을 지켜라, 집단 행동 금지, 사조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거겠죠. 또 직권 남용 금지, 직자 이탈 금지. 또 쟁의 활동 하지 마라. 국가를 위해서 쟁의 활동 하지 마라. 뭐 이런 개념이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통령 경호의 주체 중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다른 경호 주체로 경찰청 경비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직업이 아닌 특성으로 분류해서 경찰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관청이나 기타 공무 수탁사인 등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면 경찰이다 라고 말을 하네요. 이거는 경찰청 경비국에 관해서 나온 게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 우리 아까 형식적 의미의 경호기관과 실질적 의미의 경호에 대해서 나눴죠.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를 잘 드러났죠. 민간인이 자율방범대에 가입해서 방범 순찰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한번 보시고요. 예. 문제 하나 풀어보고 할까요? 경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나열된 법령으로 할 때 경찰법은 경찰 조직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아니고요. 경찰 공무원법은 경찰 공무원법의 인사나 뭐 이런 거, 발령 이런 거 관련돼 있고, 국가공무원법도
발령이고요. 경호 활동에 관한 법령이 나온 것은 대경법밖에 없다. 답은 B. 5번 민간인 경호기관으로는 청경도 있고요. 또 이거는 여러분들 청원경찰법 배울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따로 안 읽어드릴게요. 예. 그리고 또 예.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뭐 경비업체도 민간인 경호기관으로 될 수 있겠죠. 경호의 객체는 공경호 대상과 또 사경호 대상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문제 좀 많거든요. 다음 강의에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